네, 안녕하십니까. 맘치유 스피치의 정동문 변화 코치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발표 불안 극복을 위해서 이 체면 NLP 심리치료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체면이나 NLP는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걸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자, 체면만 하더라도 100시간 이상, NLP를 고급 과정까지 한다면은 300시간 이상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체면이 뭐다 NLP가 뭐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정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발표 불안 극복을 위해서 체면 NLP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는 시간으로 본다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발표 불안은 여러분들 쉽게 이해를 하면은 이 의식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무의식, 이 잠재의식 차원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의식적인 노력으로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긴장이 되고 나도 모르게 떨리고 나도 모르게 불안한 거죠. 이 발표 불안의 특징들 보면은 뭐 머리가 하얘진다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두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가빠지고 뭐 목에 뭔가 걸려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증상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한 경우에는 뭐 청심환을 먹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스피치 학원에서 복식 호흡법이라든지 발성법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써보기도 하죠. 스피치 학원을 다닌 분들은 뭐 한두 달 열심히 하면 또 편안해지기도 하지만 또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은 또 과거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잠재의식 차원의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불안증은 잠재의식에 각인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잠재의식 차원에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럼 잠재의식 차원의 해결법은 뭘까? 자, 제가 볼 때는 트랜스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트랜스라는 것은 잠재의식과 소통되는 상태를 트랜스라고 그래요. 자,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이 릴렉스하고 긴장이 풀린 상태에 생각이 한 가지에 집중되는 상태, 이걸 이제 트랜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트랜스 기법을 쓰는 방법이 바로 체면 기법하고 NLP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체면하면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TV의 체면을 보면 좀 오해를 합니다. 체면사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는 게 아닐까? 내 의식이 없는 게 아닐까? 내가 하고 싶지 않는 이야기를 체면 상태에서 막 이야기를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체면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적으로 본다면은 뭐 전생이나 환생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체면은 좀 신비적인 테마적인 요소가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실제 저희 임상 체면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이 체면은 일상적인 체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상적인. 일상적인 체면은 뭐냐면요. 우리가 아침에 잠에서 깨었을 때의 그 편안한 상태. 5분만 더 자고 싶은 상태. 그런 기분 느껴보셨죠? 자, 잠자기 위해서 침대에 누웠을 때 정말 편안하다. 정말 편안하고 곧 잠들어 버릴 것 같은 그런 편안한 기분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또는 여러분들 영화를 보거나 TV를 볼 때 소파에 기대어서 편안하게 그 어떤 영화, TV 장면에 집중되는 상태. 그런 경험 해보셨죠?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깨어날 수 있고 마음만 먹는다면 또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체면 상태라는 것은 의식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의식이 있으면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한 가지에 생각이 집중되는 상태, 이걸 이제 체면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는 잠재의식의 문이 열립니다. 자, 우리 뇌파로 보면은 베타파, 알파파, 세타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베타파는 각성되어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세타파는 잠들어 있는 상태, 중간에 있는 이 알파파는 잠이 든 상태와 깨어있는 상태의 그 중간 상태, 이른바 편안하면서도 의식이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알파파라고 하는데, 이 알파파가 될 때 우리는 잠재의식과 소통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이 체면의 힘을 빌려서 자, NLP를 같이 통합을 한다면 굉장히 큰 치료 효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럼 NLP는 뭐냐? 자, NLP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NLP 강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별도의 NLP 강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용어를 본다면 NLP는 자, Neuro Linguistic Programming. 그러니까 뉴로라는 것은 이제 신경을 의미합니다. 두뇌의 신경. 오감과 관련된 두뇌의 신경을 뉴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눈으로 보면서, 즉 시신경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자, 청신경, 귀를 통해서 소리 정보를 받아들이고, 또 신체 감각을 통해서 어떤 느낌이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죠. 이런 정보가 자, 링스틱. 자, 링스틱. 이 링스틱은 마면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상상 속에 또 이미지를 연상하고 소리를 연상하고 어떤 감각을 연상하고 이게 오감을 활용해서 자, 일정한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이 된다는 거죠. 이른바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깔리는 것처럼 우리는 오감이라는 언어를 활용해서 사건이나 경험을 프로그래밍 설정하는 것처럼 저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장된 두뇌의 프로그램은 긍정적인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발표 공포증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번의 실패 경험, 단 한 번의 창피를 당한 경험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충격을 주기 때문에 이거는 잠재의식에 깊이 각인이 됩니다. 각인. 이게 새겨진다는 이야기죠. 마치 이제 생생하게 아주 밝고 선명한 그런 이미지와 어떤 큰 소리, 강한 어떤 충격적인 느낌으로 저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저장이 돼버리면은 마치 LP 레코드판이 똑같은 호흡을 가지고 똑같은 노래를 연주를 하는 것처럼 비슷한 대상,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과거의 그 충격적인 느낌이 되살아나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 앞에 서면은 나도 모르게 긴장이 되고 떨리고 불안하고 또 나보다 지위가 높거나 나이가 많은 평가하는 사람들 앞에 서면은 나도 모르게 말이 안 나오고 말이 막히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이 과거의 부정적인 그 경험이 되살아난다 이 말이죠. 요거는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마치 이제 컴퓨터에 바이러스 먹은 프로그램과 같습니다. 자, 컴퓨터에 일단 바이러스가 먹는다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컴퓨터를 잘 사용하려고 하더라도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우리 컴퓨터에는 이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뭐 백신이나 알약이나 뭐 백업 기능이나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NLP를 컴퓨터의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른바 실패 프로그램. 우리에게는 공포증, 우울증, 불안증, 분노, 상처와 같은 여러 가지 실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마치 컴퓨터의 바이러스처럼 말이죠. 이런 것들을 빠르게 삭제를 하고, 자, 성공 프로그램. 이른바 자부심이라든지 자신감이라든지 성취감이라든지 비전과 미션과 같은 이런 긍정적인 프로그램을 새롭게 설정을 시켜주는 거죠. 마치 컴퓨터의 바이러스를 지워버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아주는 것처럼 우리 두뇌도 이렇게 부정적인 실패 프로그램을 없애버리고 성공 프로그램을 깔아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굉장히 좀 탁월한 상태가 될 겁니다. 부정적인 경험은 없어져 버리고 긍정적인 경험들이 계속 설정이 되기 때문에 탁월한 마음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결론적으로 이제 이 체면과 NLP를 활용한다면은 가장 빠르게 잠재의식 속에 각인되어 있는 과거의 실패 프로그램을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긴장하다 떨었던 경험, 부모한테 꾸지람 받았던 경험, 공개적으로 망신당한 경험, 이렇게 마음의 상처와 관련된 그런 여러 경험들이 아주 순식간에 빠르게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 NLP를 혹자들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변화혁명의 기술이다. 스피치 학원을 1년, 2년 다녀서 안 되는 게 NLP 치료 단 5분, 10분 만에 완치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순식간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NLP적인 관점으로 본다면은 변화는 순식간에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좋아지는데 과거로 돌아가면 어떡하죠? 예, 과거로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의 패턴은 한번 패턴이 만들어지면 영구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이런 속담 들어보셨을 겁니다. 3살 때 상처를 받으면 이 상처받은 마음이 8까지 간다는 이야기고요. 3살 때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자신감을 키워주면 그 사랑과 자신감이 8까지 간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체면과 NLP를 통해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긍정적인 성공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 있다면, 자, 이 긍정적인 마음의 프로그램도 죽을 때까지 영구적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뭐 발표 불안증이나 대인 공포증이나 무대 공포증 또는 우울증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이 체면과 NLP를 활용해서 치료를 받아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자,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변화혁명의 기술이라는 그 말처럼
정말 순식간에 그 모든 변화를 이끌어내는 아주 강력한 기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마음치유 스피치는 그 국내 최초로 이런 체면 NLP 심리 치료와 스피치 교육을 통합한 유일한 센터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유수한 여러 스피치 학원이나 여러 또 심리치료센터나 또는 뭐 정신과 병원이나 이런 데서 안 되었던 그런 발표 불안증, 대인 공포증이 이곳에 와서 해결되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혹시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저희 센터를 이용해 보는 것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네, 제 이야기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